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격렬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미 해군은 적군인 독일 쪽의 유보트 때문에 큰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요. 고성능의 독일 잠수함 유보트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연합국의 군함들을 비롯해서 선박들까지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특히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그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미국인 천재 개발자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의 내장형 프로그램을 처음 고안한 미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폰 노이만 같은 최고의 인재들을 총동원해서 대처 방안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명의 천재가 머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그들이 고심하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시 미군은 적의 레이더에만이라도 잡히지 않게 된다면 기습 공격을 해서 바다 전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즉 어떻게 하면 독일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적진에 침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랜 고심 끝에 전에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상을 이에 내놓게 되는데요. 바로 적군에게 들키지 않는 투명 전함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 유명하죠. 이거에 근거해서 투명 전함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내비치게 됩니다.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질 경우 그것이 물체 주변의 빛을 구부려서 해당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는데요. 만약에 미 군함이 이러한 특수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면 독일의 레이더가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투명성 원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한 테슬라 코일인데요. 이 테슬라 코일은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사용하면 수백만 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장 이론 그리고 테슬라 코일이 합쳐진다면 이건 투명 전함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 해군은 기꺼이 두 과학자 이론을 한데 응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실험을 착수하게 되죠. 1943년 7월 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해군 기지에서 극비리의 첫 실험이 강행됐습니다. 테스트로 사용될 배는 미 해군의 군함 USS 엘드리지호. 그날 이 필라델피아 해안가에 정박한 엘드리지호에는 수많은 선원 그리고 기술자들이 승선해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려 1500볼트로 승합을 할 수 있는 발전기 2대, 그리고 자기장을 만드는 테슬라 코일 4개, 이 외에도 각종 전기기구가 배에 가득 실려 있었죠. 실험이 시작됩니다. 전류가 유입되면서 곧 어마어마한 자기장이 군함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푸르스름한 빛과 안개가 배 주위에 자욱해지면서 선박이 가려져 버렸는데요. 얼마 후 이 안개가 조금씩 걷히자 놀랍게도 눈앞에 있던 거대한 선박 엘드리지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눈에서만 사라진 게 아니라 아예 레이더에 배가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이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셈이죠. 관계자들은 너무 놀라워하면서도 흡족해했습니다. 조금 후에 발전기를 중지시키자 다시 군함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요. 이렇게 첫 실험이 완벽하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육지로 돌아온 선원들이 메스꺼움을 호소하더니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는 아예 얼이 빠져 있거나 쇼크를 받은 상태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이 고전압으로 인해 잠깐 배가 사라진 사이 이들 또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이렇게 선원들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실험을 계속했다간 예측하지 못할 더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미군은 실험을 중단하지 않았죠. 그들은 선원들을 모두 교체한 후 다시 한번 실험을 도전합니다. 약 3개월 후인 1943년 10월 28일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 15분경 긴장감 속에 준비를 다 마친 엘드리지호가 필라델피아 해안에 준비되어 있었고요. 안에는 새로운 선원 181명이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전기가 가동이 되면서 지난번처럼 빛과 자기장이 일어났고 이내 예상했던 대로 선박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수면 위로 소용돌이가 일었고 그 홀이 남겨졌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해안에서 그때 사라졌다가 다시 안개가 걷히면서 나타나야 할 함선이 돌연 이곳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버지니아주 노포크 부근에서 포착됩니다. 그리고 몇 분이 더 지나자 다시 실험 장소인 필라델피아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게 말대로라면 순간이동이라는 일어났다는 건가요? 아니, 장장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리를 몇 분 만에 왕복해버렸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과학자들은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배가 돌아왔고 바로 조사원들이 배로 투입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내부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눈앞엔 끔찍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총 181명의 탑승자가 있었던 선내에는 이 중 120명이 흔적도 없이 실종된 것이었죠. 배는 썰렁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40명은 발견되었지만 사망해 있었는데요. 이들은 방사능 노출 그리고 감전사로 인해 까만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생존자가 있었어요. 단 21명. 하지만 이들마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분열 증세와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렇듯 160여 명의 선원을 한순간에 잃게 된 실험. 그런데 무엇보다도 할 말을 잃게 만든 건 시신 몇 구가 함선의 구조물에 녹아서 융합되어 있는 이런 처참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상태인데요. 이제 전쟁의 승리는 뒷전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실험을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었죠. 미군은 이후 모든 사항을 극비에 붙였고요. 엘드리지호를 신속하게 보수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약속받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레인보우 프로젝트, 일명 필라델피아 실험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아무리 미스테리라도. 워낙 미국이나 러시아, 독일이 이런 비밀 실험을 했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토요 미스테리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요. 과연 이 필라델피아 실험 이야기가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생깁니다. 아니, 국가 비밀이라던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도대체 어쩌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이후 13년 후인 1956년 필라델피아 실험은 아마추어 천문학자이자 공상과학을 좋아했던 모리스 K. 제섭이라는 사람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UFO 현상들에서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는 칼 앨런이라는 선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도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칼 앨런은 필라델피아 실험 당시 노포크 부근에서 엘드리지 암이 나타났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근거로 이렇게 자신의 선원증을 제시하기도 했죠.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증언이 담긴 책, 그리고 선원증까지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미군 측에서는 충분히 거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리스 K 제섭은 1959년 돌연 차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인은 자살. 하지만 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밀히 살해된 거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그의 사망과 함께 이 사건은 묻혀버리나 싶었지만 얼마 후 그 목격자였던 칼 앨런이 직접 그의 책에 주석을 덧붙이면서 세상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실험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죠. 이후 1965년 또 한 번 미국의 작가 빈센트 가디스가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내가 실제 필라델피아 실험 엘드리지호에 탑승했던 선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진까지 등장하면서 줄줄이 등장하는 증언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비극적인 실험은 존재했던 걸까요? 먼저 미국의 입장은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죠. 투명 전함? 순간이동? 이건 무슨 마법에 가까운 기술인데 이건 과거나 지금이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사실 많은 여론도 이 필라델피아 실험이 그저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 허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무렵 전쟁 중이던 미 해군이 비밀리에 별의별 실험을 다 한 건 정황상 팩트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존재하긴 했었어. 하지만 이게 배를 사라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독일 해군이 발명한 자기 어뢰나 자기 귀뢰를 피하기 위한 실험이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당시 선체를 커다란 케이블로 감싼 다음에 고압의 전기를 흘려보내서 자기 신호가 혼란이 되면 이게 독일의 어뢰를 빗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이론대로라면 전자석의 원리로 함선의 자기를 없애서 자기 귀뢰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실험은 바로 이런 걸 증명하려던 프로젝트인데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불어났다는 주장이죠. 이에 더해서 함선에 설치한 자기 소거 전기선도 한몫했다고 알려집니다. 자기 소거란 쉽게 잔류자기를 단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함선의 이 자기 소거 작업을 위해 많은 일꾼이 고용이 되었는데 이들이 해군 관계자들이 투명화 작업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고 이걸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와전이 됐고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 필라델피아 실험이 가짜라는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이 엘드리지호, 이게 수백 킬로 떨어진 노포크에서 보았다는 목격담, 이건 그냥 부풀려진 거다. 왜냐면 1943년 노포크에서 이게 엘드리지호다라고 생각되었던 배는 당시 앵스톰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앵스톰호에 자기 소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배가 필라델피아를 출항해서 노포크에 갔다가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헷갈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라델피아에서 노포크까지는 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략 한나절 반 만에 이 거리를 왕복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앵스토모가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이 이용하는 내륙의 특수수로를 통해서 항해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혀졌는데 어쨌든 이 앵스토모를 목격한 사람들이 과장된 소문을 지어낸 거라는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에 말한 아인슈타인, 테슬라, 폰 노이만 이런 건 어디서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이거 역시 그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음모론에 희성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과학자들의 조합을 넣으니까 필라델피아 실험 존재에 엄청난 신빙성이 더해지는 건 말할 나위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당시 실험에 사용되었던 이 엘드리지오의 항해 기록과 일치. 얘는 다른 함선들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필름에 보존되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943년 이 배가 필라델피아에 들렀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용 자체도 신비롭지만 기록도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설과 소문이 무성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실험은 점점 그 설득력을 잃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해도 이 스토리는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1984년 영화 필라델피아의 실험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움직이는 사진, 필라델피아 실험을 짧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주 미스테리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그저 추측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입장이죠. 이제 필라델피아 실험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잔인한 역사를 지우기 위한 미군의 시나리오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